그럼 먼저 발제를 준비하신 가천 의대의 정재훈 교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교수는 고려대학교에서 의학사, 보건학 석사, 박사를 마치고 현재는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의 조교수로 계십니다.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코로나19 특별위원회 인수위원이었으며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의 정재훈입니다. 슬라이드 공유하면서 먼저 발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특히 BA.5의 재유행 예측 성과 및 장기 대응과 향후 도래할 유행에 대한 예측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사전고지 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고 정부기관이나 단체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연구비를 받고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질병관리청, 그리고 자료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BA.5 유행 예측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유행 예측 결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피어 리뷰가 끝나 있지만 아직까지는 피어 리뷰가 BA.5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발표 결과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김영원 박사, 존스홉킨스의 정성목 박사, 그 다음에 보스턴대학병원의 조영지 박사님, 그리고 노을 박사님, 유준경 선생님 이렇게 많이 공헌을 하고 계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방역 정책에 있어서 패러다임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대유행 때부터는 완전히 방역 정책에 있어서 억제 중심의 방역 정책에서 피해를 완화하는 정책으로 정책적인 선회가 이루어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의 정책은 확진자를 최대한 억제하는 효과 우선주의적인 사고였고 사회경제적인 피해를 어느 정도는 고려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무제한의 비용을 소모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정책이라고 봤을 때에는 지속 가능성과 비용 대비 효과 그리고 절차적인 정당성이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고 지금 BA.5 재유행 대응에 있어서도 이런 세 가지 원칙들이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역 패러다임의 전환은 아까 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접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통해서 방역상의 피해, 특히 중환자와 사망자의 상당 부분 감소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실질적인 감소도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방역 정책을 통해서 얻어진 사회경제적인 피해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특히 경제적인 손실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문화적인 요소들까지도 지금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오미크론 대유행 때 저희 팀의 예측 결과입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대유행 때는 저희 팀의 예측 결과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는 참고 자료로 활용이 되었었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당장 오미크론 대유행 때는 이게 잘 맞느냐, 잘 맞지 않느냐로 참 말이 많았습니다만 지금 보면은 그래도 상당히 정확한 예측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측이라고 하는 것이 확진자의 숫자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중환자의 숫자를 예상을 하고 그 중환자의 숫자를 바탕으로 중환자 병상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행 예측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인 목적은 정점이 언제이고 확진자의 규모가 언제인지를 말해주는 것보다 중환자의 크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해주고 중환자의 크기만큼의 의료와 방역 대응 체계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이 끝나고 나서도 다음 재유행이 언제 도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준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새 정부의 출범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재유행의 시기를 예측을 하고 규모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지 새로운 대응 전략을 전반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4월 정도에 장기적인 재유행 전망에 대한 여러 가지 예상들이 있었고 저희가 시나리오를 준비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시나리오에서는 가장 빠르게 본다라면
본다라면 제2행의 시작 시기가 5월 중순 정도, 그리고 가장 느리게 본다라면 9월 말 정도로 보고 있었습니다만 제2행은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도달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게 일일 평균 확진자 숫자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방역 조치가 다 해제된 상태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는 생각보다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감염자의 규모로 봤을 때에는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적은 규모의 제2행이 진행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하반기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뮨 웨이닝입니다. 백신 접종이나 감염을 통해서 획득한 면역도 시간이 지나면 감소할 텐데 이게 어느 정도의 속도로 감소할 것인가, 그 다음에 제2행이 도래했을 때 얼마만큼 감소해 있고, 그리고 새로운 변이가 어떠한 특성을 가질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상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감안을 하면서 정책적인 준비를 할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변이가 유입된다고 할 때 변이가 어느 정도로 빠르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고 변이별로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하반기의 주요한 정책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약물적 중재 또는 비약물적 중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신뢰도가 많이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적 중재와 비약물적 중재에 대해서도 업데이트라든지 백신 업데이트라든지 경구용 치료제 비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약물적 중재의 해제 시기와 시행 유지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 정부의 방역 정책 같은 경우에는 방역 정책의 효과와 비용을 동시에 고려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역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긍정적인 영향만을 주긴 어려운 상황이고 방역 정책 때문에 생기는 사회경제적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근거 기반으로 평가를 해서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근거를 보여드리는 것이 새로운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역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보시는 것처럼 잘 설계된 상태로 미리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방역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효과가 독립적이 아니고 조치별로 적용 대상도 다르고 효과의 크기도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맞춰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지금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BA.5 재유행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유행 예측을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 팀도 유행 예측을 했었고 보시게 되면 재유행이 시작된 초기에는 예상치가 지금보다는 상당히 높은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7월 말 정도에 예상했던 결과와는 거의 동일하게 유행이 진행되었고 그리고 유행 크기라고 하는 것이 중증이나 고위험군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측을 따로 진행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결과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 환자 병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미크론 대유행 때는 2,800병상 정도를 준비했었지만 지금은 병상 숫자를 많이 준비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모두 이익이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한 병상 예측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재유행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환자가 재원 기준으로 보면 최대한 850명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예상들을 했었고 거기에 맞춰서 여유분을 감안을 해서 병상을 어느 정도 국가가 준비해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BA.5 재유행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우려되었던 바와 달리 BA 입점 치료가 좀 제한적인 영향을 줬기 때문에 유행 규모가 많이 줄어들어 있고요. 그리고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4차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4차 접종의 목적이 중증과 사망 예방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감염 예방 효과도 어느 정도는 기대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속적으로 재감염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7월에 3에서 4% 수준, 8월에서 5에서 6% 수준이고 9월이 되면 7%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유행이 증가했던 속도와 동일한 속도로 유행이 다시 한번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9월과 10월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발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BA.5의 대응 전략은 일상회복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한 전략을 계속해서 유지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일률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자율적인 방역 조치가 시행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다음 재유행이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 시기, 접종의 효과, 재감염률에 따라서 그 유행의 규모와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경제학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특정
특정 변이의 우세종 유지 기간이 10에서 14주 정도이고 우세화가 진행되는 시기가 6에서 8주 정도, 그리고 정점과 정점 사이의 거리가 10주에서 22주 정도 된다는 점을 봤을 때에는 저는 그래도 올해 12월에서 한 내년 3월, 4월 정도 사이에서는 충분히 재유행이 진행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유행의 시점을 언제로 정의할 것인가, 그다음에 재유행의 정점이 언제 올 것인가, 이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평가가 매우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했을 때 항상 공통되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현재까지의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변이가 등장할 때마다 자체적인 전파 능력이라든지 면역 회피 능력은 계속해서 발달하는 특성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대응이나 백신 접종, 경부용 치료제 개발 같은 것들을 제외하고 내재적인 중증화를 평가를 했을 때에는 그래도 큰 변화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무한 원형에서 델타 변이에서는 인트린직 시비어리티가 조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었고, 오미크론 BA1과 BA5 같은 경우에는 델타 대비해서 인트린직 시비어리티가 많게는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초 감염 대응 단수의 변화라든지 면역 회피 정도의 증가하는 정도보다는 그 변화의 폭이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중환자와 사망자의 숫자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도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 중요한 부분은 최근에 있어서 연령별 치명률이 조금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대 이상의 인구 집단에서는 지속적으로 중증화율이 낮은 수준, 그리고 치명률이 낮은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20세 미만은 최근 오미크론 후기 3개월에서 소폭의 사망률 증가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원인을 면밀하게 평가를 하고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빅데이터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고, 데이터베이스 공개를 지속하면서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축적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올 12월서부터 3월 사이에 다시 재유행될 거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증화율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준비를 잘하면은 사망률을 많이 줄일 수 있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